그 1단원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하기보다는 그지? 문제나 풀고 1시간여 문제 풀고 나머지 1시간여 진도를 쭉 나갈 텐데 2단원 숙제는 할만하지? 그지? 뭐 설명할 내용은 많아도 그 설명한 거에 비해서 나오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그지? 복잡하지 않아. 그래서 뭐 그 니들 1학기 중간고사의 관건은 1단원이야. 응? 2단원은 웬만큼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오는 그런 단원이라서 1단원은 웬만큼 공부해도 잘 안 나오는 그런 단원이고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1단원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 교재 숙제를 우리 교재 문제 1단원 문제 오늘부터 조금씩 풀 거야. 질문을 직접 받아서 풀기도 하고 질문을 받았는데 내가 이 문제를 풀어주고 싶다 하는 게 질문에 포함이 안 돼 있으면 그런 것들 뽑아서 풀어주고 그리고 오늘은 1단원의 완자에 있는 문제로 고난도 문제 짝수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그지? 고난도 문제 2, 4, 6, 8 먼저 풀고 진행을 하자고. 그리고 이제 1단원의 내용을 정리하기보다 여기 익숙해져야 된다는 건 모두 다 알고 있잖아. 그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돼. 자연스럽게. 기체. 자, 기체이기만 하면 돼. 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온도압력도 일정해야 돼. 알고 있지? 자, 그리고 기체인 경우에 온도압력이 일정하다. 기체의 부피비는 무슨 비? 분자수비, 몰수비. 밀도비는 무슨 비? 분자량비. 그지? 거꾸로도 갈 수 있어야 되겠다. 기체인 경우에 저 두 가지만 1단원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이제 2번 문제 보자. 2번 x와 y로 이루어져 있대. x와 y로 이루어져 있고 가나다가 있는데 구성 원자수가 6개, 9개, 8개 x분의 y에 상대값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값이 가까운 것 같더라고. 둘, 둘, 셋 이렇게 나타나는데 1g의 부피비가 나 대 다가 몇 대면? 5대 7? 5대 7. 자, 이제 1단원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1g의 부피비 1g의 분자수비 요거 나오면 거꾸로 가져가면 분자량비라는 거 느낌 오지? 돼? 거꾸로 가면 분자량비야. 분자량비가 7대 5야. 자, 과정 없이 그냥 건너갔는데 과정을 살짝 살펴보면 불안하니까 1g 나오면 분자량분의 하라 했지? 나분의 1 대 다분의 1은 점점 이런 걸 줄여가야 나중에 그냥 막 풀어도 그지? 이해하고 넘어가겠지. 이렇게 해서 5, 7 나분의 7은 다분의 5 해서 등식이 성립되려면 위아래가 같으면 되니까 그지? 그래서 나의 분자량과 다의 분자량이 7대 5가 되는구나. 이 정도로 알아두면 되겠고. 자, 근데 얘네들의 비율이 똑같잖아. 그지? 얘네들의 비율이 똑같아. 그러니까 요 비율로 같으려면 x2y4 x3y6 아니면 뭐 x3y3는 될 수가 없지. 그지? 4.5, 4.5가 되질 않잖아. 그러면 x4y2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 저 혹시 x6y3 그지? 저 선생님
혹시 뭐가 3.5가 된다는 말이에요? 분자식이. 분자식. 자, 분자를 이루는 원자가 9개인데 아, x 4.5가 돼? 아니.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 같은 비율을 가질 수 있으려면.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2대 3이잖아? 그지? x분의 y가 2대 3, 얘가 성립이 되려면 얘가 맞을 거야. 미리 얘기하면. 그러면 x2, y6, 6, 그러면 8개지? 8개이면서 2분의 4, 2분의 2. 그지? 돼? 그리고 이제 얘를 2대 3으로 가져가려면 x4, y3가 되어야 2대 3이잖아. 그럼 7원자 분자지. 돼? 7원자 분자지. 그래서 얘는 안 되는구나 라는 이런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데 내가 나중에 한 2월 중하순 이후에 조만간 한 3주 뒤에부터 분자량 연락했을 거라 그랬지. 나올 거야. 그때 좀 강조하게 될 거야.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은 탄화수소가 대부분이야.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는 거. 자, 아무튼 이렇게 가져가진다. 요게 맞구나로 정리를 해주고. 돼? 그럼 분자량을 얘를 7로 잡고 얘를 5로 잡고 하는 것보다 2, 7에 14, 3, 7에 21, 3, 5, 15 이렇게 잡는 게 더 편하겠지. 그래야 원자량 결정하기가 편할 거야. 이렇게 해주면 얘네 둘을 비교해 주는 게 편하겠지? 돼? y 2개 차이잖아. y 2개 차이가 1 차이나 그럼 y가 0.5 그지? 그러면 3이니까 x가 6 x2가 12가 되니까 그지? 탄소와 수소로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돼? 자, 이렇게 가져가면 기억에 분자량비는 가대나는 2대 3 당연하겠지. 비율이 똑같은데 개수비가 6개 9개니까 2대 3 그지? 자, 다의 분자식은 x3 y6가 아니라 x2 y6지 그지? 8개라면서 여기서 그냥 돼? 이것도 틀렸지.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 경우 저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되는 게 고난도 문제야. 전형적인 화학에서의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문제에 속한다고 보는데 그럼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 이 조합에서 맞는 경우가 나오는지 일단 한번 해보는 거야. 틀린다? 그러면 다음 걸 하는 거지. 일단 한번 해봤다, 맞았다. 그럼 다음 걸 해볼 필요가 없어. 시간 낭비. 나는 일부러 틀린 거 먼저 한단 말이야. 이게 왜 틀리는지 너희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일부러 틀린 거 먼저 해주는데 직접 문제를 풀 땐 지금 숙제할 때는 상관이 없어. 숙제할 때는 이게 맞았으면 이건 왜 틀렸을까 하고 확인해 보는 건 상관없다고 봐. 근데 이제 그렇게 시험 문제를 풀거나 하는데 이거 맞았어. 그럼 왜 틀렸을까 하고 또 확인해 볼 필요는 없어. 알겠어? 포즈 줍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로 보자. 4번 문제로 넘어가면 XAYB, XAYC, 그지? XAYB, XAYC 하고 나오고 가에다가 15W, 16W, 그지? 15W, 16W 넣고 나의 22.5W에 넣고 8W 넣었고 그리고 Y에
원자수 상대값 그리고 전체 원자수 상대값이야? 전체 원자수 상대값. 원래 이 상대값이 나오면 좀 약간 주의를 기울여 줘야 되거든. 그리고 기체의 부피 하고 나왔어. 6과 5, 10과 9, V, V 이렇게 나왔어. 그러지? 문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부피 무슨 비? 분자수 비. 근데 내가 지금 확인 안 한 거 있지? 온도 압력이 같은지. 같대? 일정하대? 같다지? 같으면 분자수가 똑같아. 분자수가 똑같아. 안녕? 일찍 일어나서 챙겨. 서둘러 나오게 느껴진다. 일찍 챙겨. 자, 고난도 문제 짝수 풀고 있어. 짝수를 풀고 있어. 자,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뭐 계산하래? x1자량, y1자량이야? 그냥 좀 쉽네. 자,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어, 그지? 그러면 부피 분자수비야. 그리고 같은 물질일 때는 질량비가 몰수비랑 똑같지? 그지? 질량비랑 몰수비랑 똑같지? 그러면 얘 7.5W를 더한 게 22.5잖아. 2대 3이지. 얘는 2대 1이지. 돼? 그러면 얘를 2n몰, 3n몰, 2n몰, n몰 이렇게 잡아가면 그지? 몰수와 관련된 관계로 옮겨 본 거야. 그래서 2n 더하기 2n이 V리터, 3n 더하기 n도 V리터. 얘네 둘이 분자수가 어때? 똑같아. 그러지? 그러면 관계식이 2n 더하기 2n 이꼴 3n 더하기 n 형식이 되겠지. 부피가 같다는 건 분자수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L이 n이야. 그지? m과 n이 같아. 그럼 이렇게 되면 2m 3n 2n n 이렇게 잡아가지 뭐. 그리고 XAYP, XAYC의 분자량비가 15 대 16인 거 알지? 같은 분자수, 몰수 똑같은데 질량비가 분자량비 돼? 분자수 같을 때 질량비는 분자량비. 자, 그리고 6대 5야. 6대 5. Y의 원자수 상대값이 6대 5야. 2n몰 그러면 가 용기 속에 Y 원자수가 몇 개? 2B 더하기 2C 이렇게 있지? n을 뺐어 일부러. 하고 나 용기 속에 나 용기 속에 3B 더하기 C 한 게 몇 대면 6대 5 이렇게 가져가주면 되겠다. 그러지? 그렇게 하면 B 이퀄 C가 나오나? 아니다. B 이퀄 2B 1대 2야. B 대 C는 1대 2 돼? 그리고 얘가 4A지 4A 여기에 4A가 첨가된 거지. 왜 이런 짓을 해? 얘 1차이 나지. 그지? 얘도 1차이 나지. 그럼 결국 A만 끼어들은 거야. A의 개수가 그대로 유지된 거야. 그래서 4A 더하기 2B 더하기 2C 한 게 10이고 돼? 그래서 A랑 B랑 같아. 나타날 거야 이렇게.
응? A랑 B랑 같게 나올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이제 15W X, Y가 15W X, Y2가 16W 돼? Y가 W지? 어? X는 14W지? 14대 1이란다. 누구누구야? 질소와 수소야. 내가 요 2번 문제 풀 때도 그랬지만 사실 요거 문제만 탁 보면 난 이런 잡다구리한 계산 안 하고도 14대 1이네를 그냥 추측해서 찍을 수 있거든. 분자량을 많이 외우잖아. 그럼 N2H2가 N2H4랑 30대 32라는 거 분자량들이. 다음에 여기 할 거야. 손으로 암기시킬 거야. 저런 방법까지 써서 확실하지도 않은 걸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1단원 문제를 풀면서 시험을 본다.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부족해. 얼마나 부족하냐가 시간의 실력의 차이야. 어떤 사람은 한 20문제 중에서 4문제를 못 풀었는데 한 5분 남았어. 어떤 사람은 한 2문제를 못 풀었는데 5분 남았어. 이게 실력이야. 일단 그래서 그 시간 줄이는데 그 분자량을 암기하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어. 얘네도 C2H4, C3H6, C2H6 얘가 30이거든. 얘는 28. 얘네들은 7의 배수. 뭐 이렇게 된단다. 나중에 외우자. 나중에 익숙해지게 암기하고 나면 확인만 하면 되잖아. 이게 맞나? 라는 거. 얘 같은데 이게 맞나? 하고 확인만 하면 방금 전에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이 그냥 검토만 하면 돼. 그런 식으로 줄일 수 있다. 내가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 한 5, 6년? 아닌가? 꽤 되나? 꽤 될 수도 있어. 10년 가까이 됐을 수도 있겠다. 7, 8년? 그렇게 된 것 같아. 학생 한 명이 자꾸 이렇게 떠올라서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성과는 좋아서 나름대로 학생들의 성과가 좋았어. 학생들이 100점 맞았는데 내가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좀 이상한 거거든. 뭔 말인지 알지? 저 새끼 사입이 아니야라고 기피하지 말자. 일단 점수는 잘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이제 정석대로 접근하는 걸 더 좋아해, 사실은. 정석대로 접근하는 걸 좋아해.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점수를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수 만능주의. 아무튼 그렇다. 그냥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서술형 문제 푼다고 하면 이런 식 정석대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서술형이 나오면. 서술형 나오는 학교면 해야지. 요즘엔 서술형이 없는 학교, 그지? 또 그러면 꽤 돼서 풀이 과정을 모두 쓰시오. 그럼 방금 전처럼 연립방정식 다 세우고 비례식 다 세우고 하면서 해야 돼서 그래서 한동안이 아니라 당분간 그래서 내가 정석대로 풀어주겠다는 얘기야. 속상하게. 근데 나도 답답해. 솔직히 과정 전부 다 전개하면 좀 답답해. 자, 그러면 6번 문제를 보자. 6번 문제에 피스톤이 있어. 그지? 피스톤에 A와 B 1몰씩 넣었어. 근데 부피가 3ml래. A구야. 피스톤이야. 그러면 온도압력이 일정하다 뭐 이런 표현을 볼 필요가 없어.
피스톤에 담겨 있다는 것 자체가 온도압력 일정하단다. 그리고 이제 뭐 n몰 A와 C가 n몰 EV 리터. 그리고 B를 x몰 추가해서 넣었더니 2.5V몰 리터. 자, 이렇게 된대. 반응식을 안 맞네. 어떻게 돼? A하고 BB, CC 이렇게 된대네. 그러지? 응? 근데 얘네들이 1몰씩 있어. 반응 전에 중간 과정을 거치는 거니까 가에서 1몰. 자, 이들이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를 풀 때는 책에다가 말고 종이를 따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이제 질문을 받아서 책에다가 이렇게 풀어주려고 하면 칸이 부족해. 이거 연습할 칸이 부족하더라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 양론식 세우는 거. 그리고 얘가 3V지. 그리고 n몰 남았는데 얘가 2V. 얘가 이제 나에다가 x몰 집어넣고 4가 됐더니 2.5V 이렇게 됐네. 그러지? 이제 해결해 나가면 될 텐데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이 한 개 반응 물질이 B라는 거 뻔히 보이잖아. 그리고 부피비가 3대 2야. 그렇다는 얘기는 아이고야 2몰이 3V야. 그러면 3과 관련돼서 3분의 3 해서 3V가 3분의 6 몰이 3V로 잡으면 좀 편하지. 그러면 2V는 3분의 4 몰이 되겠지. 돼? 그지? 몰수비 부피비 그대로 연동돼. 그러면 n몰이 몇 몰이야? 3분의 2몰. 그지? 3분의 2몰 되겠니? 응? 3분의 2몰. 그러면 여기에서 사라진 A는 3분의 1몰 없어지고 3분의 3몰 없어지고 3분의 2몰 생성되고. 맞지? 그럼 1대 3대 2, B가 3, C가 2 이렇게 되지. 돼? 요 반응하는 개수비 하고 일치하잖아. 몰수비랑. 되지? 그러면 나의 X몰을 집어넣었을 때 누가 한 개 반응 물질일까? 에 대해서 일단 얘를 3분의 3x로 잡지 뭐. 한 개 반응 물질이면. 근데 한 개 반응 물질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하자. 얘가 한 개 반응 물질이야. 틀린 거 먼저 보여줘야지. 두 가지 경우잖아. 얘가 한 개 반응 물질 아니면 얘가 한 개 반응 물질. 이래서 경우의 수를 따지는 이제 고난도 문제가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 속에 포함되는 건데, 응? 돼? 그래서 만약에 얘가 틀린 거니까 3분의 2몰이 모두 다 사라져. 그럼 얘는 3분의 6몰이 사라지고, 그지? 그럼 x는 2보다 큰 거야 일단. 돼? 그리고 얘는 3분의 4몰이 생겨. 돼? 그럼 합하면 3분의 6몰이지 2몰이지. 그리고 x 빼기 2몰이 되겠지? 돼? 야, 요거만 해도 3V지. 그지? 근데 2.5V밖에 안 돼. 돼? 모순이 생겼지? 돼? 그래서 A가 모두 다 반응하지 않고 남아야 하는구나. 오케이? 응? 남아야 하는구나. 오케이? 틀린 거 이렇게 확인한 거야. 일부러 너희들에게. 그러면 x를 어떻게 잡는다고? 3분의 3x로 잡는 거야. 아이? 얘가 한 개 반응 물질이니까. 그러면 3분의 3x 없어지면 얘는 3분의 1x 없어지고
3분의 2x 생겨나고 되지? 그러면 반응 후에 a는 3분의 2 빼기 3분의 x가 되고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x가 되고 그지? 돼? 자 2.5v는 몇 몰이야? 3분의 5몰이지? 돼? 요 관계 되냐고? 그럼 3분의 4 더하기 3분의 x 더하면 그지?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x 더하기 3분의 x 2x니까 더하면 3분의 x 남지? 얘는 다 더한 거야. 3분의 x가 1이네. 되니? 응? x는 1이네. 자 어찌됐든 요렇게 과정을 거쳐가는 거다. 알아들어? 요렇게 하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x에 1 넣어보는 거 더 좋아해. x에 1 넣어보는 거 더 좋아해. 뭘 근거로 1을 넣어 얘 V줄지 그지? 얘 1몰 반응할 때 V리터 줄어. 그러면 이제 1몰 들어가면 1.5V가 들어간 거잖아 그지? 만약에 1몰 들어가면 1.5V 3.5V에서 시작해서 2.5V 되면 딱 V 또 주네 라는 시나리오를 살짝 세워주면 저런 양론식 많이 쓰지 않고 아니 뭐 약간의 시나리오를 추가했을 뿐이야. 나중에 이런 형식으로 풀어줄 거라고. 지금 이렇게 정석대로 먼저 풀어주고 알아들어? 근데 끝까지 이렇게 시나리오 세우는 것도 이제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 훈련을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2년 넘게 이 짓거리를 해줘도 못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수능 때 직접 따게 하는 거야. 따게 하. 하지만 계산 속도가 빨라서 그게 만회가 되더라고. 속도가 빠르네. 그럴 수도 있다. 아무튼 납득은 하지. 납득은 하지. x를 왜 1로 잡아요? 그냥 해본 거야. 이런 시나리오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짓 많이 한다 나중에. 나중에. 자 그러면 8번 문제. 또 A 더하기 BB 화살표 CC야. A 더하기 BB CC. 자 이렇게.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의 구체적인 원소들, 물질들 표현 안 되면 더 어렵지. 그치? 내가 말했지. A, B, C로 나오는 게 더 어렵다고. 자, 1번 반응이 2N몰, N몰 넣고 1번 반응이 반응 전에 2N몰, N몰 집어넣고 반응 전에 3V, 2.5V래. 아이고야. 3V, 2분의 5V 이렇게 된대. 2.5V 맞지 그러면? 자, N몰 4N. 야, 이건 좀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고난도 문제지? N몰 4N몰 들어갔는데 뭐야 얘 5V지? 5V고 반응 후가 4V야. 아이고야 4V. 3번이 X 그램이네 그지? Y X 그램. 얘도 X 그램. 들어가고 났더니 3분의 10V가 됐대. 맞지? 야 오늘따라 내가 이거 각을 잘 조절하는데. 그리고 3에서 반응 후에 A가 3분의 Xg 남았대. 자 이렇게 힌트는 이게 다야. 응? 힌트는 이게 다야. 자 이제
누가 한계받은 물질일지 정해야 되잖아, 그지? 누가 한계받은 물질일지. 근데 말이야, 내가 이제 나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전체 반응 비율이 전체 부피 변화가 2분의 1V 없어졌지. 얘는 V 없어졌지, 그지? 그러면 반응하는 비율이 1대2야. 얘네들 반응하는 비율이 1대2야. 그렇게 된단다. 알아들어? 네. 네. 전체 부피 변화. 전체 부피 변화가 얘네들이 만약에 A 더하기 3B 2C 이렇게 됐을 때 얘가 1몰 없어지고 3몰 없어지면 얘는 몇 몰 생겨? 2몰 생기겠지. 얘가 처음에 들어간 게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만큼 반응을 하면 전체 몇 몰 줄어? 2몰 줄지. 그지? 만약에 얘가 0.5몰 반응하고 얘가 1.5몰 반응하고 1몰 생성된다면 몇 몰 줄어? 1몰 줄어. 돼? 반응하는 비율에 따라서 전체 몰수의 변화가 그렇게 나타나. 비율이 그대로 정리가 된다. 부피 없이 마찬가지고 기체니까. 응? 기체는 부피비가 분자수비잖아. 돼? 그래서 이렇게 이런 비율을 잡아 나가는 걸 좋아하게 됐어. 이런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되겠니? 예를 들어서 보면 그래. 응? 만약에 증가했다 그러면 증가한 비율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정리가 된단다. 그래서 누가 한계받는 물질일 것 같아? 얘가 한계받는 물질, 얘가 한계받는 물질일 것 같지? 비율로 보면. 근데 그 사이는 어떻게 그거예요? 아까처럼 한다고 하면 저 부피에서 어떻게 해서 뭔 소리지? 3V 0.5V 네, 그렇군요. 줄잖아. V 그지? V 줄잖아. 그러면 얘가 반응한 것보다 얘가 2배 반응했단 얘기야. 2배 돼? 네. 변화가 2배니까. 자, 그렇게 되는데 한계만 물질 집어야 되지. 그지? 이렇게 딱 집어놓고 일단 비율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건 3N몰이 3V잖아. 그지? 그러면 2.5V는 2.5N몰이야. 그러지? 그리고 5V면 5N몰 딱 맞네. 4N몰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돼? 요 관계 일단 시작은 이렇게 될 수 있겠고, 얘네 둘로 시작을 하자. 누가 1에선 누가 한계받는 물질이고 2에선 누가 한계받는 물질일지 대충 느낌 오지? 얘가 다 반응했겠니? 얘가 다 반응하면 얘도 다 반응해야 돼. 그치? 그래서 엇갈려서 한계받는 물질을 만들면 될 것 같아. 느낌이 그래. 그러면 얘가 N몰 사라지고, 그지? 얘가 N몰 사라진다. 이렇게 한계받는 물질 정해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요 옆에 0.5V, V가 되게 큰 도움이 돼. 왜? 얘가 N몰 반응했으면 얘는 0.5N이겠지. 그지? 절반이니까. N몰 반응했으면 얘는 2N몰 반응했겠지. 이렇게. 2배니까.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 몇 몰 남아? 1.5N몰 남지. 그지? 몇 N몰이야? 2.5N몰이지. C가 N몰 남아있겠지. N몰 생성되는 거야. 돼? 그러면 B와 C가 1대 2대 2가 돼서 B와 C가 모두 다 2가 되겠네. 그러지? 계수관계로. 자, 그러면 이제 2N몰 생길 거고 2N몰 남겠네. 딱 맞네. 4N. 그러지? 1대 2를 활용하면 이렇게 돼. 이해돼?
이렇게 해서 일단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어? 그런 다음에 X그램과 X그램이 어떻게 될까? 일단 한계반응 물질 결정됐잖아. 근데 3분의 X그램이 남았대잖아. 얘를 3M몰로 잡자. 그럼 얘는 몇 M몰 남아? M몰이 남아. 그러지? 돼? 그리고 얘가 한계반응 물질이잖아. 그럼 얘가 2M몰이 반응한다는 건, 그지? 3M에서 M몰 남으려면 2M몰이 반응한다는 거잖아. 어? 얘 X그램은 4M몰이라는 얘기야. 그래야 얘가 한계반응 물질이 되지. 2M, 4M, 4M. 돼? 그래서 반응 후에 4M몰이 남아. 오케이? 돼? 그러면 5M이 3분의 10N이지. 돼? 어? 지금 오해는 어디에서요? 여기에서요. 반응 후에 M몰, N몰, 4M몰 남잖아. 돼? 뭐 저런 관계가 성립이 돼. 어?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면 얘는 3분의 2x 그램이 반응해서 없어질 거고 얘는 3분의 6x 그램일 거고 돼? 4M몰이 3분의 8x 그램일 거라. 맞나? 아니 3분의 3x잖아. 2x인 줄 알았어. 무심결에 2x로 잡았어. 등신같이. 3분의 3x 그램, 그지? 4M몰이 x 그램이잖아? 3분의 3x로 고친 거야. 일부러 계산하기 편하게. 그럼 얘는 3분의 5x야. 돼? 더하면 질량 보존. 질량은 질량 보존이야. 질량 보존. 얘네 둘 없어지면 생겨나는 게 질량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지? 자, 이제 보기에 있는 것들을 해결해 볼까? B는 2이다, 맞지? 니은 때문에 한 거야, 니은 때문에. C가 A의 5분의 4배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A가 2M몰이 3분의 2X지. 2M몰이. 그지? A는 2M몰이 3분의 2X 그램, B는 4M몰이 3분의 5X 그램. 그지? 그러면 4M몰이 3분의 4X 그램이겠지. 돼? 분자량 B는 4대 5가 되네. A, C구나. 그지? A와 C의 분자량 B는 4대 5야. 돼? 야, 나 이런 문장이 헷갈려. 분자량 C가 A의 4분의 5인가 5분의 4야. 니들이 알아서 해. 니는 틀린 거야. 이제 교사형이라 옆에 V표는 나와 있거든. 돼? 이해돼? 그리고 디귿은 생성물의 몰비는 2대 3은 3대 4이다 라고 나와 있어. 자, 5m이 3분의 10m, 4m은 3분의 8m. 그지? 2는 3분의 6m. 돼? 3대 4네. 2와 3에서 생성된 C의 몰 수비는 3대 4야. 맞네. 오케이? 자꾸 분수식을 쓰니까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내가 계산을 못하는 건 어떻게 해? 과정 알겠어 태훈아. 어? 몰비 뭐예요? 뭔 몰비? 마지막. 마지막에 이거 네. 3분의 8, 3분의 6 4n몰이 생겼고 2n몰이 생겼잖아. 4m이 5n몰이 3분의 10n이잖아. 알지 이건? 그럼 4m은 3분의 8n이지 n으로 통일한 거야. 된 거야? 고난도 문제 이렇게 저 새끼 풀이를 봐도 흐름은 대충 알겠는데 해보면 좀 안 되는 것 같고 집에 가서 해봤더니 또 모르겠고 그러면 질문 하나 가져와. 그나마 너희들은 자꾸 이름을 불렀더니 다른 반에 비해서 다른 반 애들에 비해서 이름을 좀 비슷하게나마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질문하러 오면 내가 이름도 더 잘해요. 응? 자 우리가 말이야 완자에 있는 1단원 문제는 풀어주고 싶은 건 대부분 풀어줬어. 질문을 받기로 했고 솔직히 요 고난도 문제에 있는 2, 4, 6, 8은 뭐 적당히 낼 만은 하지 않나. 고문 수준은 아닌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 그래서 이거 출제자들 욕하진 않는데 자 이제 완자는 거의 진짜 완전하게 숙제용이 됐어. 2단원에서 문제풀이를 해야 될 문제는 많진 않을 거야. 완자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1단원 문제 앞에 한 시간은 뭘로 풀어? 우리 교재 문제로 풀 거야. 응? 교재 문제로 풀 거야. 자, 47쪽부터 우리가 57쪽까지 냈나? 56쪽까지 냈나? 그지? 57쪽까지 냈구나. 숙제를 알아? 아니요? 다 못해가지고 이게 숙제는. 그지?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워서 나는 이게 이거 교재 만들 때 이 정도면 적당히 쉬운 문제지 싶어서 편집을 한 건데 완자를 보고는 완자 왜 쉽지 싶어서 얘를 먼저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문제 풀이를 조금 조금 더 익숙해졌을 때 풀어야 되겠다. 숙제 내고 나서 내가 깨달았어. 야, 못 풀었겠네 라는 생각이 못 푸는 문제 많았겠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교재 문제의 1단원들 질문 받아서 문제풀이를 할 거고 1시간여 정도 시험 볼 때까지 중간고사 볼 때까지 어제? 그제? 질문하러 온 새끼가 선생님 1단원 문제 더 풀고 싶은데 숙제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그런 변태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 이야. 그래서 그런 녀석 있으면 150 몇 쪽 해봐. 맨 위에 넘겨봐. 아니 뒤로 넘겨봐. 더 넘겨. 보여? 몇 쪽이야 그게? 155? 155쪽이 수능 기출에 고난도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앞에 있는 것보다 더 고난도다 싶은 게 있긴 해. 근데 더 쉬운 것도 있어. 이게 앞에 내용과 뒤에 문제, 고난도와 워크북의 차이는 워크북은 수능 특강들을 하고 수능 완성들을 좀 엮었어. 쉬워 보이는 해. 이런 유형은 좋아. 뭐 이런 것들 많이 있는 거에서 편집을 했는데 타이핑해서 그 고난도 쪽은 그냥 수능 기출문제, 고3 기출문제 들을
엮었거든. 차이가 뭔지 알아? 난이도가 아마 어려운 건 수능 기출이 좀 더 어려워. 유형적으로. 근데 숫자가 깔끔해. 깔끔하게 떨어져. 근데 이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선 유형을 그 고3 기출 문제와 비슷하게 가져가는 듯한데 숫자가 더러워. 뭐 그런 문제들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새끼 숙제 내는 게 너무 적어. 더 연습하고 싶어. 그러면 그 뒤에 155쪽 뒤쪽에 문제들로 연습을 하도록 해요. 아니? 알아들어? 거기는 근데 이제 내가 너희들 3월 이후에 고난도 문제는 유형별로 내가 이런 문구나 이런 문제 유형이 보이면 이렇게 접근해 라는 걸 보여주려고 놓은 거. 근데 풀고 싶으면 그걸 풀어라. 우와, 나 보내달라는 새끼 처음 봐가지고. 어? 야, 내가 너한테 내자고 다른 애들 다 괴롭히긴 좀 그렇잖아. 그 뒤에 거 더 풀어보든지 해. 따로 질문하러 오든지 해. 뭐 이래. 혹시 모르니까 또 여기에도 그런 변태가 있을지 또 알겠어? 그런 변태가 혹시라도 있으면 응? 이렇게 하자라는 거고. 자, 그러니까 남은 시간 아이고야 한 3문제만 풀자. 일단 3문제 우리 교재 완자 질문할 게 있어? 네, 아니요. 우리 교재 3문제만 풀자. 그리고 3문제 풀기 전에 내가 오타 알려줬는지 모르겠다. 55쪽에 15번에 오타가 있단다. 55쪽에 15번에 오타가 있어. 거기에 전체 원자수가 나와 있는데 15n이 아니라 3na, 16n이 아니라 4na 이렇게 이렇게 고쳐주자. 아무래도 타이핑을 한 거다 보니까 오타가 좀 있어. 자, 53쪽에 11번 빼도 오타가 있는 거 알아? XZ2야. 다가 XY2가 아니라 XZ2야. 다가 XZ2야. 그리고 또 오타가 있는지 보자. 없나봐. 이 9번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SZ2가 아니고 9번 말하시는 거예요? 9번. 뭐가? 그러니까 오타. 방금 XZ2 네. 11번인데 9번이 어딨어? 아니야. 23페이지. 53페이지 11번. 다가 XY2가 아니라 XZ2라고. 어? 9번엔 XY2가 없잖아. 똥꾸야. 그래서 디귿 말하는 거. 디귿? 9번에 디귿 보고 밀도는 XZ2가 XZ보다 크다 라고 나와있네. 그거 말하시는 거라가지고. 그건 아니야. 됐어? 오타가 또 보이면 문제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질문을 하면 또 보다가 오타네 그럼 내가 또 찾아보겠지. 자, 뭐 풀어줄까? 그리고 50쪽에 15번도 고쳤나? 50쪽에 15번 표는 티노실 기압에서 같은 질량의 라고 괄호에 기체 앞에 이렇게 끼워놓고 같은 질량의 기체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야 문제가 풀려. 안 그러면 안 풀리더라고. 오타가 많지? 느낌 오지? 나 꼼꼼하지를 못해. 문제 푸는 것도 그렇고. 자, 뭐 풀어줄까? 풀어줄 만한 문제 있어? 질문 없어? 숙제를 안 했어?
했는데 질문을 까먹었어? 내가 풀게 그러면 47쪽은 안 풀 거야. 48쪽에 혹시 8번 48쪽에 8번이 8번 그리고 또 7번도 7번 48쪽에 7, 8번 그럼 또 있어 혹시? 11번이요. 11번 49쪽 네. 더 있어? 됐나? 자 이렇게만 일단 하고요. 7번, 8번을 보자고. 엄마 7번을 보면요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24리터) (12리터) (16g) 이 나오지 그지? YH4 X2 이렇게 나온다. 24리터가 1몰이래. 그지? H의 원자량은 1이고 24리터 1몰이지? 자 1몰의 질량이 16g이야. 얘 분자량이 16이란 얘기지? 그지? 그럼 Y의 원자량은 몇이야? 12야. 되는 거야? 태훈아 돼? 몰라? 네. 뭔 소린지 몰라? 네. 뭐가 몰라? 뭘 몰라? 이 중에 아니. 설명한 것 중에 24리터가 1몰이야. 네. 멍 때리고 있지 말라고 이 개똥아. 1몰이야. 네. 근데 1몰의 질량이 16g이래. 네. 그럼 YH4의 분자량이 16이라고 그러니까 네. 확 먹놓고 있어. 그지? 돼? 그럼 Y 원자량은 12야. 그래서 수소가 1이니까. 근데 0.5몰 12리터는 0.5몰이야. 그지? 0.5몰의 질량이 16g이라는 건 X2의 분자량은 32라는 얘기지? X의 원자량은 16이고 그래서 자 그래서 원자량 비는 X 대 Y는 4대3 맞지? 16 대 12니까 니은에서 분자수는 다가 가야 다에서가 가에서의 2배 얘가 다냐? 얘가 가고 그렇지 당연하지 다에서가 나에서의 2배 해도 돼 부피비가 분자수니까 그지? 자 그리고 디귿에 1g에 들어있는 원자수 나오면 얘네들 부피를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분자량분의 1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나에서가 가에서 상관없이 3배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32분의 2가 될 거고 가는 그지? 나는 16분의 5가 될 거라고 돼? 16분의 1이잖아 1대 5야 몇 배야? 5배야 그러니까 3배보다 큰 게 당연하지 돼? 부피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정확한 분자수를 오케이 원자수니까요 되겠니? 오케이? 아이씨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태훈아 돼? 뭐가 이상해? 저 1, 아니 저 2라고. 이거? 1g 속의 원자수래잖아 네 1g 속에 나오면 습관처럼 말하는 게 뭐였어? 너 모르지? 이 똥꾸야 분자량 분의 1 하라고 했어 1g 속에 네. 그럼 다의 분자량 32 분의 1 나의 분자량 16 분의 1 1g의 몰수야 분자의 몰수다 근데 원자수래잖아 원자수
그럼 얘는 분자 하나당 원자 2개 포함되어 있으니까 2개. 얘는 분자 하나당 원자 5개 포함되어 있으니까 5개. 이 개똥아 정신 안 차려? 아유 숙제하는 거 겁내 티내네 저거. 어? 겁내 티내. 아이씨 코 땡겨. 자 8번 문제를 보자. 다음 주에 날이 좀 풀리나 보던데 일기예보를 보면. 자 가나다라가 있는데 x2y, zx2y, zx2y 또 뭐 있어? y2, zy 몇이야? b 이렇게 되네. 그리고 두 번째 칸이 뭐야? 질량이 9, 15, 4, 4. 9, 15, 4, 4. 그리고 부피 상대값 4, 4, 1, 2. 혹시 그 ZAXB 아니에요? 아, XB네. 4, 4, 1, 2. 요건 맞지? 자, 절에 돼 있어. 상대값이잖아. 그러니까 4V, 4V, V, 2V 뭐 이렇게 잡아도 되고 상관없다. 부피는 무슨 비? 기체라고 나와 있지. 부피는 무슨 비? 분자수 비. 그러면 얘 4n몰, 얘도 4n몰, 얘도 4n몰을 잡자. 4n몰에 16g이지. 돼? 얘도 4n몰에 8g이지. 자 이렇게 잡는 게 편해. 왜? 분자량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 자 x2y의 분자량은 9, 얘는 15, 얘는 16, 얘는 8. 돼?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분자량비. 그지? 같은 부피, 같은 분자수에서의 질량비는 분자량비랑 일치할 거 아니야. 앞뒤가 이상해? 시원아. 이상해? 너무 놓고 있는 것 같아. 아직 잠결에 있는 건 아니지? 응? 아이 호메키야. 되냐? 자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 이제. 얘 분자량이 16이야. 그럼 y 원자량 몇이야? 8이네. 그지? 그럼 y가 8이면 x가 0.5네. 그지? 돼? 그리고 얘가 9니까 빼면 z는 6이네. 돼? 뭐 그럼 z가 6이니까 한 개 있겠지. 돼? 8이잖아 8. 그러면 x 몇 개 있어야 2가 돼? x는 4개 있어야 되겠네. 그지? 분자량이 8이 되려면 z가 6이니까 2개 있으면 넘어가. 그지? z2 하면 12가 돼. 근데 8이래 분자량이. 알아들어? 이렇게. 자 그러면 y 원자수는 나가 다의 2배. 나에선 y가 4개 있고 다에선 2개 있으니까 맞네. 그지? 원자수 분자수는 4, 1이지만 자 원자량비는 x 대 z는 1대 16 아니지 12 돼? 0.5 대 6이니까 디귿에 a 더하기 b는 6이 아니라 4, 5가 되죠. 5 돼? 메세인이야 메세인. 산소 이건 포말데하이드 뭐 이런 거 있어. 그렇단다. 돼? 되는 거지? 혹시라도 요거 문제풀이 해준 거 말고도 또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럼 뭐 알지? 찾아가서 질문 좀 해. 이름 좀 잘 외우게. 아무래도 찾아와서 질문하면 이름을 외우게 되더라고.
얼굴하고 이름하고 매치가 되게. 자, 그러면 11번 문제를 보면요. 메세인하고 가나 다가 있는데 가가 메세인, 에탄올, 아세트산. 자, 분자량 적을 수 있지. 16, 46, 60 이렇게 된답니다. 계산해 보면 저래. 알아들어? 계산해 보면 저래. 자, 가에서 탄소와 수소의 질량 B는 하고 나왔어. 12g이고 4g이지. 16g 속에 탄소와 수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돼? 그럼 3분의 1이 맞네. 그러지? 자, 1g에 들어있는 분자수 하면은 가가 제일 커야 돼. 그지? 나가 가보다 크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분자수 B는 16대 46이야. 그지? 느낌 오지? 이제 1g에 들어있는 이게 너무 자주 나오다 보니까 분자량분의 1 해서 분자량을 서로 깎으로 가져가면 1g 속에 분자수 B가 되는구나. 그지? 16분의 1 대 46분의 1은 46분의 16, 46대 16이 되니까. 알지? 굳이 안 해줘도 되겠지? 자, 1g에 들어있는 산소 분자수 B는 나 대 다는 15대 23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46대 60인데 46, 60인데 46분의 1 60분의 2니까 그지? 30분의 2지? 30대 46이야. 그러면 15대 23이지. 지금 맞네. 되겠니? 자, 요렇게다. 그리고 마무리로 말이야. 50쪽 펴봐. 50쪽에 15번, 16번을 살짝 눈으로만 해결해보자. 자, XY와 X2Y가 있는데 같은 질량의 부피비가 22대 15야. 분자량 비가 15대 22인 거 알겠지? 느낌은? 같은 질량이란 표현이 나와도 분자량 분해에 가라 그랬지? 근데 내가 이거 오타가 나서 같은 질량이 빠져있어. 뭐라고 해줄 수도 없고, 그치? 돼? 그런 식으로 연결시키면 돼. 그러면 X, Y, X 원자 하나의 차이가 7 차이 나지. 분자량으로. X의 원자량이 7이면 Y는 그러면 8이지? NO네. 이렇게 가져가면 딱 좋겠지. 7대 8. N2네. 뭐 이렇게. 오키도키? 되니? 그러면 보기는 나도 잘 모르겠고 알아서 하시고요. 자,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는 나가 가보다 크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전체 원자수 지난주에 해줬지. 원자량이 작은 녀석의 비율이 크면 산소가 같은 개수일 때 X 비율이 크면 그치? 원자량이 작은 녀석이 더 크니까 원자수가 더 많겠지. 나가 더 커. 응? 그치? 돼? 그러니까 그 디귿 같은 경우엔 가와 나에다가 22와 15에다가 그대로 2 곱하고 3 곱하면 되잖아. 44대 45야. 실질적으로 원자수 B가. 그지? 그리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나가 더 크다라는 거 알아들어? 이런 식으로 눈으로 슬쩍 훑으면서 암산할 수도 있겠다는 걸 보여준 거. 돼? 야, 16번에 또 나오지. XY2와 XY3인데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가 15N, 16N이래. 원자수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분자량분의 1에다가 원자수 3을 곱했을 거고 분자량분의 1에다가 원자수 4를 곱했겠지. 그럼 각각 3과 4를 나눠줘. 그지? 돼? 그러면 5와 4가 나오지. 분자량 B는 4대 5야. 그래서 되겠니? 그럼 뭐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하시고 이렇게 약간이라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약간 익숙하게 만들어서 숙달되게 만들어서 숙련되게 만들어서 줄여주는 게 좋지 않겠나. 알아들어?
나중에 내가 일단은 계속 문제 풀러 나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풀 거야. 야, 이씨, 보이지? 문제를 알겠지? 뭐 이런 거. 알아들어? 이 대화 상대를 찾을 수가 없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말이야. 요 뒤에 우리가 숙제가 여러 개 진행이 돼서 57쪽까지가 숙제였을 거야. 아마도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지만 오늘 더 나갈 거야. 오늘 더 나갈 건데 무슨 일까? 음, 57쪽까지가 숙제였을 건데 내 교재를 너무 많이 내면 니들이 부담스러우니까 60쪽까지 하자. 60쪽까지. 교재 58, 59, 60 또 3페이지씩. 근데 내 잘못이긴 한데 좀 미리미리 냈던 거 있었잖아, 그지? 57쪽까지 숙제한 지 꽤 몇 주 지나서 뭘 질문해야 될지 까먹었다 싶은 거 이번 주에 한번 점검해서 질문할 거 잘 체크해오고 체크해서 이번 주는 일단은 문제가 여기에 있는 문제들 풀이로 구성이 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 좀 미리 나가는 건데 완자는 76에서 83쪽까지 하자. 하하. 이게 그 질문하러 평일에 오는 친구들의 특징들 되게 쉬운 문제 하러 질문하러 오기도 해. 아니면 기본 개념 있잖아. 수업 시간에 내가 가르친 내용에 대한 개념이 좀 이해가 안 된다 싶은 친구들도 몇몇 오고 되게 많이 오진 않아. 정말 조금만 와서 좀 물어보고 수업 시간에 내가 설명하는 순간에 이해되는 것 같다가도 집에 가서 숙제하다 보면 이게 뭔 거지 같은 소리야 라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느낌들도 들 수 있고 근데 대부분 화학뿐 아니라 물화생지 다 그럴 거야. 물화생지 다 이렇게 수업 듣고 집에 가서 숙제하다 보면 이게 뭔 개소리인가 하고 풀다 보면 더 이해가 잘 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 그지? 해보면 그럴 거야. 그래서 숙제는 반드시 하는 게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자꾸 질문하러 오자고. 응? 참고 있으면 니들 손해야. 내 손해보다. 속상해서 그래. 속상해서. 야 이거 진짜 연초부터 한 달 내내 반복한 건데 이거 모른다 그러면 창피하기도 하고 욕 먹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욕을 내뱉으려나? 욕을 내뱉으나 내가 아니 뭐 개똥아 소똥아 뭐 이런 건 해. 똥꾸야 뭐 이런 거 하는데 우리 아들한테 딸한테 못할 소리를 니들한테 하진 않아. 그런다고 내가 우리 아들 딸한테 막 쌍욕을 하는 아빠도 아니고. 응? 알았어? 소율아, 아까 그거는 저기 얼굴에 한번 침 뱉어 이런 거는 내가 우리 아들 딸한테도 한다. 너 그렇다고 아빠 얼굴에 침 뱉을 거야? 뭐 이런 거. 알았어? 농담이다. 기분 나쁜 거 생각하지 마라. 질문하러 자주 오라고. 아무튼 틈 나면 상황이 안 되는 놈도 있단 말이야.
지금 뭐 하러 오지도 못하는 놈도 있는데 개똥이라도 올 수 있으면 와. 똑당해. 아씨 비염. 저 새끼는 날이 좀 풀렸나? 비둘기가 와. 아니 어제나 이번 주에 생각해보니까 비둘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추워서 그랬는지. 야 오랜만에 비둘기 소리 들으니까 정겹네. 자 우리 2단원이다. 2단원이 이게 처음 나오는 단어들이 많아서 그지? 뭐 전기음성도도 있고 쌍극단 모멘트도 있고 뭐 해서 그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이 길 뿐이지 뭐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막 복잡하게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1단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1단원은 설명하는 과정이 길다기보단 예를 드는 과정이 길지. 그지? 원자량, 분자량 할 때 원자를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그 1단원은 진짜 더 내용이 없는데 내용은 진짜 없어. 그지? 느낄 거 아니야. 원자량, 분자량 몰밖에 없고 화학 반응식에서 이렇게 원자량, 분자량 몰 이용해서 하는 거고 그거밖에 없어. 물론 이제 앞부분의 단순함기도 내용으로 친다면 꽤 되지. 꽤 돼. 너희들 교육 과정에서 각 단원별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단다. 한 학기에 끝나야 돼서. 단원별로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아. 그래서 3단원도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아. 흐름만 이해하면 돼. 그래서 1단원의 흐름은 이미 흐름이랄 게 별로 없잖아 이제. 2단원의 흐름은 뭐 화학 결합의 종류로 시작을 해서 태훈아 잘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2단원 설명하자마자 고개가 푹 숙여지는데? 야 정신 차려라. 어떻게 욕은 못하겠고 싸움 잘하게 생겨서 아씨 싸움을 못해가지고 2단원의 내용의 흐름을 보면 화학결합은 뭐 될 것도 아니야. 되게 쉽지. 이미 통합과학 시간에 한 거랑 큰 차이가 없어. 그러지 않나? 그럼 그 뒤에 결합의 극성부터 시작인데 결합의 극성이야. 결합의 극성부터 시작인데 결합의 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전기음성도와 쌍극장모멘트부터래. 근데 그 정의가 매우 중요하겠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전기음성도가 중요하지. 누가 제일 커? 어떤 원소가? 플로린 제일 커. 몇이야? 4. 걔가 기준이야. 4.0. 그래서 플로린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갈수록 주기율표상에 전기음성도가 작아. 전기음성도가 큰 녀석은 공유결합하면 델타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 전기음성도가 작은 녀석은 델타 플러스를 띠게 되고 쌍극장모멘트는 화살표만 그릴 수 있으면 됐다 그랬지. 델타 플러스 원소에서 델타 마이너스 원소로 화살표만 그릴 수 있으면 돼. 그 정도면 돼.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인지 무극성 공유결합인지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전기음성도와 쌍극장모멘트야. 원래 과정이 그래. 그래서 전기음성도와 쌍극장모멘트를 조사해서 이 결합은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판단하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야. 근데 화학 문제 속에서 전기음성도와 쌍극장모멘트를 먼저 알려주질 않아. 보여줘. 일단 야 얘가 있는데 뭐 이런 게 있어. 아니면 루이스식을 그려줘. 그러면 얘네들 무슨 결합이야? 라고 하면 무슨 결합이야? 극성 공유결합. 뭐 이런 게 있어. 얘네들은 무슨 결합이야? 무극성 공유결합. 전기음성도로 판단하는 거야? 그냥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냥 보고 판단하는 거야. 내가 지난주에도 강조해 줬는데 사실상 전기음성도와 쌍극장모멘트로 결합의 극성을 판단해라 라고 하는 게 원래 정석적인 과정인 건데 문제에선 그렇지 않아. 분자를 보여주고 결합의 종류를 보여주고 얘 무슨 결합이야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원자끼리의 결합은 무극성 공유결합이고 다른 원자끼리의 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이다 라고 판단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매우 단순하지. 굉장히 쉬워.
그리고 이제 누가 델타 플러스 누가 델타 마이너스인지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지음성도 차이가 0이고 쌍자 모멘트도 0이고 뭐 이런 거 연장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내용이 진짜 중요하지. 루이스 구조식. 루이스 전자정식. 그지? 어딜 넘겨? 거긴데. 거긴데. 어? 시원하. 앞에 얘기가 봐. 너 왜 아무것도 안 써있어, 거기에? 야, 이 개똥아. 15개씩 썼잖아. 왜 안 썼어? 필기를 안 했어? 써야 돼. 2번 썼다. 2번 써. 오늘은 구경만 하고. 오늘 또 쓸 거야. 야, 벌써 지겨울라 그랬지? 3월부터 계속 쓸 거야. 또. 이것도 외워야 될 거. 외우기 시키려고. 내가 외우게 만들려고, 니들이. 암기는 말이야. 손으로 하는 거야. 쓰다 보면 외워져. 그래서 지금 당장 쓰게 할 게 아니라 오늘은 설명하려고 이렇게 내가 칠판에 먼저 쓸 건데 2월 말, 아니 3월부터 분자량과 함께 이 두 가지를 쓸 거야. 분자량 연락에 쓰고 이거 연락에 쓰고. 그래서 시험 때까지 그거 두 개를 연락에 쓰면 1단원 어려운 거 빨리 풀 수 있고 2단원 어려운 거 빨리 풀 수 있어. 그렇다고 쉬운 걸 너무 등한시하지 마. 쉬운 거 틀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지? 그렇다는 거다. 아무튼 자 3원자 분자 BeF2 CO2 FCN NOF OF2 F 대신 누구 들어갈 수 있다고? 수소와 염소가 끼어 들어가도 똑같은 분자 구조 루이스식 거의 비슷한 루이스식으로 구성된다. 플로린 대신에 수소와 염소가 대체해도 되는 거야. 알지? 자, 4원자 분자는 BF3 COF2 NF3 C2F2 N2F2 O2F2 알지? 5원자 분자 CF4 CH4가 되고요. 그리고 중심원자 두 개짜리는 개별적으로 또 알아둬야 해. C2F4 N2F4 C2F6 이렇게 해주고 내가 지난주에 여기에다가 중심원자 두 개짜리엔 중심원자 사이에 3중, 2중, 단일, 2중, 단일 그치? 여기까지 표시해줘야 너희들은 이게 완벽해지는 거야. 왜? 중심원자의 공유전자쌍수가 분자 전체의 공유전자쌍수랑 일치하는 중심원자 하나짜리 분자. 중심원자 두 개짜리는 어떻게 공유전자쌍을 계산하라고 했어? 외곽원자수랑 중심의 원자 공유전자쌍수 이렇게 하라겠지? 돼? 응? 알지 모르겠다. 그리고 비공유는 기억 안 나? 지난주에 빠졌나? 시원이가? 아니잖아 이 개똥아. 깜짝 놀랐네. 지지난주 빠졌는데 확 깜짝 놀랐네. 빠지긴 했는데 갑자기 나서 머리가 나쁘니까 지난주 빠졌는지 지난주 빠졌는지 기억이 안 나서. 지난주 한 건 기억하지? 저거 은근 중요해. 분자 내 공유전자쌍수 빨리 세는 거. 나중에 빨리 떠올리는 거. 알아들어? 은근히 중요하다. 그럼 얘네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우리는 암기 하기 위한 암기야. 수소, 베릴륨, 금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 공유전자쌍수랑 비공유전자쌍수가 고정값을 가진다 그랬지? 그지? 화학에선 이래. 고정값을 가져야 해. 이거 아닌 숫자의 공유전자쌍수로 표현되는 분자를 학교 선생님 그려준다.
그럼 바로 나한테 문자로나 카톡으로나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전자쌍이 총 4쌍이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요. 얘네들은 옥텟 규칙에 대한 예외가 되는 원소고요. 그치? 옥텟을 만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 형태를 유지해. 얘네들은 옥텟을 만족하는 분자야? 아니야? 아니야. 중심 원자 옥텟을 만족하지 않고 있어. 하지만 저렇게 존재한대. 알아듣는 거지. 자, 요 내용으로 시작을 해서 루이스식이 그려질 수 있으면 여기 있는 것들 다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연습하지 말자. 너무 심하게 연습하지 말고 그냥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그려보고 말아. 외울 생각은 하지 말고. 응? 그냥 그리는 방법만 알면 돼. 응?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은 루이스식이 그려진 뒤에는 분자의 구조로 연결되는 거지. 그지? 분자의 구조로 연결되는 거야. 분자 구조를 유추하는 이론. 무슨 이론? 전자쌍 반발 이론이다. 전자쌍 반발 이론이다. 그래서 전자쌍 반발 이론에서 내가 좀 어거지로 알려준 개념은 입체수. 그지? 스테이크 넘버. 기억해? 교육과정이 아닌데 어거지로 좀 알려줘서 입체수라는 개념이 중심원자에 결합된 원자수에다가 그 중심원자에 포함되어 있는 비공유 전자쌍수까지 합한 거야. 주역이 잔다. 잤지 너? 나 이 새끼 이 잠결에 끄덕거리는 거는 느낌이 온다니까. 졸지 마. 졸 수 있지. 졸 수 있는. 그래도 알지? 자, 입체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체수 2가 있으면 얘는 요는 전자쌍의 배치를 의미해. 전자쌍의 구조. 전자쌍의 구조가 직선형이고 입체수가 3이다. 그러면 전자쌍의 배치가 평면 삼각형이야. 입체수가 4다. 그럼 전자쌍의 배치가 4면체형이야. 물론 정사면체형일 수도 있어. 4면체형이야. 그럼 결합각 몇 도야? 180도야. 그러니까 결합각을 결정짓는데 입체수로 연결되면 편하거든. 얘는 몇 도라고? 120도라고. 얘는 몇 도라고? 109.5도가 기본각이라고. 얘네들이 기본각이야. 그래서 요 입체수가 2일 때 전자쌍의 구조가 직선형, 평면삼각형, 정사면체형 세 가지밖에 없고, 이제 분자 구조는 입체수 2는 직선형밖에 없어. 분자 구조는. 그리고 이제 어제 질문 받은 건데, 야, 이원자 분자가 있어. 산소. 얘는 무슨 형이야? 직선형이야. 뭐 염산 HCl 있어. 염화수소. 무슨 형이야? 직선형이야. 원자 두 개로 이루어진 분자를 얘 구분형이야, 평면삼각형이야 이따위 소리 하면 말이 되냐고. 점 두 개에다가 그 선을 그어주는데, 그치?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뭐 완전히 등장했을라나 있을 거야. 있을 수 있는데, 야, 이원자 분자를 다른 구조라고 부르면 오, 이상한데? 이건 유치원을 안 나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아니면 유클리드, 비유클리드, 유클리드가 그 삼각형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지? 내가 각 180도 뭐 이런 거 아닌가? 유클리드 뭐 시기가? 근데 실제로는 비유클리드라는 등 지구상에서는 완벽한 유클리드가 없다는 등 공면이어서 이렇게 찌그러지기 때문에 180도가 아니라는 등 뭐
우리가 볼 땐 직선으로 보이지만 아니라는 등 뭐 있다기. 소리 할 거면 꺼지라고 하고. 직선. 알겠어? 직선형이야. 뭐 상대성으로 내 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이따위 소리 하면 죽여버릴 거야. 배운 티 내지 마, 그런 거. 아무튼 직선형이야 이원자 분자. 어제 그 질문을 받아서 그래. 아니 근데 종종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야. 너희들을 무시하기 싫어서 건너뛴 거지. 알아들어? 그래서 요 직선형에 해당하는 분자들은 뭐가 있어? 얘네 셋이 직선형이야. 얘네 셋이 입체수가 2인 거고 분자 구조도 직선형이야. 분자 구조도 직선형이야. 알아들어? 그리고 입체수가 3인 분자는 전자쌍의 구조도 평면삼각형인데 분자 구조도 평면삼각형이야. 이게 요거에 해당하는 게 얘네 둘이거든. 응? 얘네 둘은 입체수가 3인데 평면삼각형이야. 분자 구조도 평면삼각형이야. 둘 다. 근데 말이야 이 녀석이 골칫거리야. NOF가 중심 원자의 입체수가 3이야. 질소에 플로린, 산소, 비공유전자쌍이 있단 말이야. 지난주에도 얘기했지. 공유전자쌍보다 사이의 반발력보다 비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더 커. 그리고 비공유가 제일 세. 제일 세. 그렇게 알아두면 기본적으로 120도가 아니라 얘네들이 120도보다 작은 각을 이루게 돼. 돼? 근데 말이야 이렇게 연결되면 그지? 평면삼각형이 아니야. 얘는 분자 구조에 해당하지 않거든. 그래서 원자 3개만 딱 선으로 연결되면 꺾인 구조라서 실제로는 구분형이라는 명칭이 있단다. 근데 안 써. 쓰지 마. NOF의 분자 구조를 구분형이라고 쓰질 않아. 써있질 않아. 책에 NOF가 등장하질 않아. HNO가 등장하질 않더라고. HNO가 등장하질 않아. 웃기게도 짜증나게. 책에는 안 나와. 근데 뭐에 나와? 문제에 나와. 문제로는 나와. 뭐로? 그냥 구분형이라는 명칭 말고 공유전자쌍수, 비공유전자쌍수 비율로 단순하게. 구조는 잘 안 나와. 구조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 아마도 내가 완벽하게 이제 완자를 다 통달하진 않고 교재를 만들어서 완자 나오기 전에 미리 교재를 만들었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못 해봤는데 사실은 시중에 교재 뭐 NP인가 뭐 교재 나와 있는 거 있잖아. 화학 교재. 확인을 안 해본 채로 이제 내가 교육과정만 살펴보고 완성시켰는데 아무튼 안 나올 거야. 지난 교육과정하고 겹치는 부분이라서. 근데 이제 수능 문제는 얘가 나와. 노골적으로 NOF로 나오겠어? XYZ로 나와. ABC로 나오든지 1단원처럼 나오는데 분자 구조를 물어보는 아니면 분자 구조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는 본 적이 없어. 왜? 교육과정이 없었거든. NOF가 HNO가 없었어. 그래서 얘 분자 구조는 안 건드리려고. 왜냐하면 진짜 교육과정상에서 구분형은 얘에 해당하는 구분형밖에 없거든. 얘가 구분형이야. 얘가 분자 구조가 구분형이야. 104.5도가 구분형이야. 교육과정에서 120도짜리 구분형은 구분형으로 안 쳐주더라고. 원래는 구분형이어야 돼. 형태적으로 봤을 때 구분형이잖아. 꺾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표현을 잘 안 하더라고. 이해되지? 그렇게 간다라는 것 때문에 쟤는 분자 구조를 안 적을 거야. 자, 그래서 입체수가 3짜리는 분자 구조가 다 평면삼각형에 해당하고 입체수 4짜리는 분자 구조가 전자쌍의 구조는 정사면체형인데 분자 구조가 3가지가 나와. 사면체형, 정사면체형이나 그냥 사면체형. 그리고 무슨 형?
왜 쌍각분이라고 해? 삼각분형. 그지? 또 하나는 구분형.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어? 자, 이 친구의 대표 주자는 CH4, CF4. 오케이? CCl4. 아니면 요것도 된다. CCl2F2. 우와, 섞였어. 섞였어. 이걸 뭐라 그러지? CFC. 아이씨, 기억이 안 난다. CFC. 야, 뭐냐? 오존층 파괴. 프레온. 프레온 가스 맞나? 프레온. 프레온의 일부. 뭐 이런 거. 맞나? 그 냉매로 사용됐다가 지금 못하는 거. 프레온 맞지? 아이씨. 물질 이름은 꽤 잘 외운 편이었는데 이런 규칙성이 없는 건 잘 못 외운다. 그렇단다. 요것도 사면체형이야. 얘는 정사면체형이겠어? 아니겠지. 약간 길이가 다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냥 사면체형이야. 이렇게 주변 원자가 한 종류로만 돼 있지 않고 좀 잡것이 섞일 수도 있어. 하지만 사면체형이야. 알지? 자, 그리고 삼각불형. 얘 109.5도인 거 알지? 얘는 109.5도야. 삼각불형은 누구야? NH3 암모니아로 하자. H 대신에 F화도 되는 거야. 자, 얘는 몇 도야? 결합가. 비공유전자쌍이 밀쳐내는 힘이 세서 공유전자쌍 사이의 각이 좁아진다고. 그래서 몇 도 준다고? 2.5도 줄어서 107도라고. 알아? 그리고 구분형은 누구야? H2O잖아. H2O. 물. 그지? 물. 그래서 얘 104.5도. 지난주에 한 거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얘네들 입체수가 4인 애들은 입체수 4. 그러지? 구분형, 삼각불형, 정사면체형. 돼? 요게 다야. 라고 하고 싶지만 얘가 직선형이야. 얘가 직선형이야. 원래 중심원자 두 개짜리는 특정한 분자 구조로 찔러 넣질 않아. 근데 C2H2 C2H2 이 친구 F2도 마찬가지니까 이 친구 분자 구조를 보면 삼중결합의 수소잖아. 그러면 탄소를 중심 원자로 봐서 이 입체수 몇이야? 원자 두 개 결합돼 있지. 입체수 2야. 얘도 중심 원자로 치면 입체수 2야. 결국 둘 다 180도 유지하고 있단 말이야. 4개의 원자가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중심 원자 두 개짜리 분자 구조는 직선형. 얘만 직선형. 나머지 애들은 분자 구조에 대해서 건드려 못 건드려? 못 건드려. 건드리지 못해. 그러면 얘네들은 분자 구조를 어떻게 건드려? 입체 구조냐 평면 구조냐? 그럼 얘네들만 입체 구조냐 평면 구조냐로 나눠? 아니야. 전체를 다 각각의 분자 구조와 함께 입체 구조냐 평면 구조냐로 크게 두 부류를 나눈단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분지어 보면 중심원자 두 개짜리는 재밌게도 중심원자 사이에 단일 결합이 있잖아. 입체 구조야. 그리고 중심원자 사이에 이중 결합 있잖아. 평면 구조야. 다중 결합이 있으면 평면 구조야. 중심원자 한 개짜리도 역시 마찬가지야. 중심원자 한 개짜리에 다중 결합이 결합되어 있잖아. 2중이나 3중 무조건 평면 구조야. 그렇다고 단일 결합으로만 돼 있으면 그것도 입체 구조야 라고 장담은 못해. 근데 중심원자 한 개짜리의 입체 구조는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15개 중에서 5개만 입체 구조야. 나머지 10개는 평면구조야. 응? 되겠니? 이상해? 되는 거야? 이렇게 하잖아. 그럼 학생들이 가끔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야, 입체 구조 있는 애들은 보니까 입체수 4야. 그지? 그래서 얘까지 입체 구조로 넘기는 친구들 되게 많아. 물 분자가 입체 구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던지더라고. 입체수 4잖아요. 이렇게. 야, 3원자 분자가 입체 분자로 존재해? 이렇게 3개 있으면, 점 3개 있으면 무조건 한 평면에 붙일 수 있어. 눕는 거야. 직립보행하는 줄 알아. 서서 공중공주 걸어 다니는 줄 알아. 그렇게 착각하는 친구들이 은근 많아. 진짜 많아, 생각보다. 심지어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았었어. 이 등신 아니고 그래서. 그랬었어. 그러니까 그런 착각하지 말고. 그리고 말이야, 이제 얘네들이 이제 입체 구조와 평면 구조로 나뉘는 건 알겠지. 근데 얘네들은 설명을 안 할게. 나중에 설명을 할게. O2F2 얘가 왜 입체 구조일까?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 그래서 미리 설명을 한단다. O2F2는 야, H2O2로 할게. 몇 도? 104.5도, 그지? 몇 도? 104.5도. 구분형, 그지? 평면 구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야. 평면 구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 근데 얘네들 사이에 단일 결합이잖아? 회전한다. 단일 결합은 회전이 가능해.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깜찍해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잡았을 때 내 주먹 있잖아. 내 몸이랑 얼굴 비율에 비해서 귀여워. 나머지는 이제 정성인데 손은 이제 뭐랄까 박나래? 아니 뭐 그런 비율을 그렇게 들 수 있다. 그래 아무튼 박나래가 비호감이잖아. 그러면 안 되지. 누구 하지? 카리나? 카리나 팬이라. 자 아무튼 자 얘가 산소야. 여기가 산소야.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수소라고 하자. 여기 엄지손톱이 수소야. 그럼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아니야. 귀엽지? 귀여워. 어떻게 해도 귀여워. 자, 근데 이렇게 있으면 평면구조야. 근데 돈 되니까? 그럼 입체잖아. 어긋나는 순간. 이렇게 해도 평면이야. 근데 돈 되니까? 어이씨. 유연해. 알아들어? 이게 돈 돼. 이렇게 해서. 돌아서 입체. 평면 구조가 아니야. 알아들어? 평면 구조. 깜찍했다. 자, 아무튼 그래서 평면 구조로 치부하지 않아. 알겠니? 나머지 뭐 C2F4, C2F4, H4로 할게. SN이야, SN. 몰라도 상관없는데 얘를 중심 원자로 잡아가잖아. 그러면 입체수 3이지. 결합된 원자밖에 없잖아. 비공유 전자성 없이. 얘도 입체수 3이지. 전자쌍의 구조가 평면삼각형이지. 얘 평면 이렇게 해서 요 평면이 겹친다? 겹쳐. 왜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꺼져. 그냥 그렇게 안 하던. 이렇게 돼. 알겠어? 그래서 요 6개의 원자가 하나의 평면에 존재한단다.
알겠니? 중심 원자에 이중결합이 있으면 그렇게 된대. 왜인지 알려주세요. 그럼 대학 과정의 내용을 거꾸로 다 써줄까? 그러면 또 대학 과정의 내용을 또 다시 배워야 되겠지. 뭐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 결합 오비탈. 알겠어? 그런 짓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알아둬 이건. 어긋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좀 친절하게 다 설명해주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해. 안 돼. 시간이 남는다면 해줬겠지. 해줄 수도 있어. 싫어. 근데 하기 싫어. 그러면 이제 S오비탈, P오비탈도 알려줘야 되고 걔네들이 뭐 혼성화돼서 어떻게 딜을하고 안 할래. 되는 거지. 여기 이제 분자 구조야. 여기 분자 구조. 자, 마무리가 2단원의 마무리가 극성이 난다. 극성. 자, 극성했는데, 그지? 이번엔 분자의 극성이야. 아싸병. 결합의 극성으로 시작을 해서 그 결합의 극성을 따진 이유가 분자의 극성 때문이야. 분자의 극성 때문이야. 이게 분자가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를 그려야 돼. 쌍극자 모멘트. 그래서 분자 내에 있는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있잖아. 가장 예를 들기 편한 게 BeF2나 CO2. 쌍극자 모멘트를 그려본다. 탄소가 작고 전기음 성도가, 산소가 크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주여가. 너 방금 전에 막 잠꼬대 하듯이 끄덕거리는 것 같았어. 아니야? 억울하지? 억울하라고 한번 해봤어.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길이 어때? 똑같겠지? 같은 원자들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 두 개의 쌍극자 모멘트를 더하는 거야. 하나의 분자 속에 있으면 더하는 거야. 이거 할 줄 알아? 힘의 합성 안 해봤지?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힘의 합성을 안 해보대. 서로 상쇄해 돼. 줄다리기 하듯이 양쪽에서 똑같은 세기로 당겨서 움직이질 않는 거야. 그럼 분자 전체에 있는 쌍극자 모멘트를 합하잖아? 없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 아니지만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 되는 거야. 전기음 성도로 분자의 극성을 판단하지 못해. 결합의 극성만 판단해. 쌍극자 모멘트야. 그래서 이거 말고 그러면 FCN이 있어. HCN 하자. 얘가 더 극명하게 쉬우니까. 자, 몇 전기음 성도 알아? 모르지. 보지 마. 안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2.2래. 얘는 2.4인가 2.6인가 그래. 얘는 몇이야? 3.0이야. 그러면 얘가 크고 중간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가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고 여기서 이렇게 가지겠지. 얘가 조금 더 긴가? 길겠지. 좀 더 짧고. 그지? 그지? 전기음 성도 차이가 얘가 좀 더 크니까.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더해? 그냥 더하면 돼. 이렇게. 얹어서 그리면 돼. 이게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고, 그래서 요 분자에서 질소 쪽이 델타 마이너스, 결합 말고 분자에서 수소 쪽이 델타 플러스가 돼. 분자 전체에 부분 음자나 부분 양전화가 이렇게 갈라져 나가 있는 거야. 무슨 분자? 극성 분자. 이건 극성 분자야. 그러니까 분자 내의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를 더하는 거야. 그리고 말이야, 만약에 BF3가 있다고 치면 평면삼각형이잖아. 그럼 120도일 거 아니야. 너희들 거기 그림 몇 쪽이야? 두 번째 그 표에 빨간색, 파란색 양쪽으로 가 있는 거 하나 있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와 있으면서 이렇게 그린 거 하나 있지. 보여? 거기 내가 이거 글씨 위에다가 이거 화살표를 그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각이 잘 안 맞더라고. 그래서 화살표 이렇게 분자에서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에 맞춰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린 거고,
얘네 둘을 일단 요거 두 개를 더하는 게 평행사변형법이란다.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리면 얘네 둘을 합하면 얘가 되는 거야. 이거 벡터란다. 벡터. 요게 벡터야. 요게 벡터 합성. 벡터의 합성인데 이렇게 되고 그러면 120도였잖아. 120도에서 평행사변형 이렇게 잡으면 60도, 60도 이렇게 잡히겠지? 정삼각형, 정삼각형이니까 얘 길이 똑같아. 그럼 얘네 둘이 똑같으니까 얘랑 얘랑도 똑같겠지? 그래서 서로 상쇄돼. 얘네 둘을 합성한 벡터랑 기존에 있는 거 하나랑 서로 상쇄돼. 그래서 그건 무극성 문제야. 돼? BF3야. 이게 BF3. 얘가 B, F, F, F. 가운데에다가 B 쓰고 위에 화살표 끝에다가 F를 써. F를 써. 그러면 BF3의 쌍극장 모멘트를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 너희들 분자 내의 쌍극장 모멘트를 이렇게 일일이 다 그릴 줄 알아야 해? 뭐 학교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에서 할 거야.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제 시험 문제는 저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쇄되는 그 쌍극장 모멘트, 결합의 쌍극장 모멘트가 나오려면 분자 구조가 무슨 구조여야 돼? 대칭 구조여야 돼. 그래서 무극성 분자는 다른 말로 대칭 분자야. 대칭 구조의 분자. 그럼 극성 분자는 비대칭이겠지. 오늘 다 마무리를 하고 싶었지만 주여가 스톱.